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를 웃돌자 전문가들도 놀라며 세계는 지금 내년에는 정말 해방인가라며 연일 화제입니다. 전 세계 각국은 백신이 올 겨울 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서둘러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매일 엄청난 속도로 발병이 일어나고 있고 때문에 더 지체하다간 최악의 겨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일본 또한 하루 1,500명에 육박하는 발병자가 나오고 있고 한국 또한 2,300명을 웃돌며 그 분위기는 사뭇 긴박한 상황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매우 지쳐있는 현장에 의료진들이 감염된다면 의료 붕괴를 촉진해서 더 크고 복잡한 사회 경제적인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 백신 개발에는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업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팬데믹 상황이라서 10년을 기다릴 수 없다 보니 FDA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도 억 단위 이상의 화이자 백신을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선확보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개발과는 달라서 안전성과 보급 두 가지 문제가 각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효과가 6개월 이상인 것처럼 백신의 효과도 6개월은 가야 겨울철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고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도 독감이 50%, 폐렴규균이 70%인데 화이자 백신 90% 효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아직 충분한 임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유지와 안정성에 대해서 긴 시간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후에도 더 큰 문제는 백신의 보급, 즉 유통이 대다수 국가들에게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이 안정성을 위해 영하 70에서 8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보기에 화이자 백신의 이러한 특성은 접종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적합한 나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세대 관련 교수는 일단 백신이란 나 혼자 맞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도 다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나 대량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에 같은 효과를 내는지 또한 얼마나 지속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영하 70에서 80도 이하 초저온 저장소에 보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유통 및 접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 달 전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시에 상온에 노출되는 등 콜드체인 운송 과정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당국은 이때 더욱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며 온도에 민감한 백신을 제대로 운송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백신의 관리 및 보급은 많은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한국은 세계 유일 초저온 물류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SK와 골드만삭스가 설치한 친환경 초저온 복합물류센터는 바이오와 의료용 제품을 영하 60도에서 80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며 또한 LNG 냉열을 활용할 경우 급속 냉동을 통한 동결시간 단축으로 원료의 손상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며 참치 등 고가의 해산물을 위해서 4시간 동안 균일한 온도 유지를 통해 높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초저온 대량의 백신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준비된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기업들의 백신들이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일본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한국도 자체 백신 수준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는 시점이며 어느 정도 그때까지 버틸 만한 방역의 여력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 기간 동안 화이자 등 백신을 먼저 맞은 나라들에서의 어떠한 부작용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맞을 수 있는지 등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국토에 하루 만에 대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드물며 특히 국토 면적이 작은 한국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화이자의 보고서는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5일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미국과 유럽, 일본은 현재 잠재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은 채 접종해야 하지만 1억 2천 회분을 확보한 일본의 경우 제대로 PCR 검사를 안 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증상인들이 정상 N으로 알고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어서 자칫 부작용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때문에 백신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조사 결과 49%가 맞지 않겠다며 정부 관계자들부터 접종을 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적으로도 백신을 맞고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PCR 검사 후 최소 7일 후 음성과 양성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입니다. 유럽조차도 한국처럼 하루 만에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나라는 드물고 더욱이 국토가 넓은 나라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오가는 왕복 시간이며 콜드체인 시스템을 온전히 운영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엔 또한 마스크는 필요 없다라는 그룹까지 나와 정치색을 띠고 있어서 백신 접종은 미국에 있어 매우 난해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K 방역이 그랬듯이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되고 맞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일사천리로 단결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할 거란 전망입니다. 국내 및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거리 두기 등 방역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화이자 백신 등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며 광범위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억제 전략으로 잘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한두 달 내에 접종이 가능하거나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체계와 백신 접종은 함께 융합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어느 정도 사회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최적의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언스는 지난 7월 3자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에 협력하는 한편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국내 방역당국이 화이자 백신 등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는 한편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백신 접종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미 영국이 발표한 최대 90% 예방 효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식약처는 해당 백신의 전임상, 비임상 자료를 미리 건네받았고 선제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백신 개발이 끝나는 대로 바로 허가 신청을 내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고 있어서 해외 수입 백신보다 오히려 공급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25일 크리스마스 이전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낮은 90% 효과지만 각각 $20와 $33에 비해서 $4, 약 4,400원의 낮은 가격입니다. 또한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유통 관리 편의성,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및 당국은 선구매 협상과 식약처의 승인이 진행되는 내년 3월 전에는 국내에 백신 공급이 기대되고 2분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